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코드 수정이나 이제 협업 등을 GitHub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해 봤기 때문에 저희 발표 역시 GitHub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발표 목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그룹화 및 데이터 병합, 그리고 피처 생성, 모델 생성을 RMS 분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Kaggle 데이터에서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를 먼저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과거 판매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판매량들을 분석하여 2015년 11월의 물품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자, 팀 내 역할에선 제가 프로젝트 총괄과 모델링을 맡았으며 하율님이 모델링을 맡아주셨고 동성님, 무경님, 동진님은 데이터 전처리를 맡아주셨습니다. 저희의 기술 스택은 파이썬을 사용했으며 구현 특성으로는 도시 정보, 그리고 월별 판매 개수, 그리고 이제 분기, 상하반기, 연기로 이제 판매량 개수를 피처로 추가했으며 이제 아이템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그리고 날짜를 추가하였습니다. 모델링 기법으로는 라이트 BGM과 XG 부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발표를 맡게 된 강무경입니다. 저희는 일단 아이템 카테고리, 그다음에 샵,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이 순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단 아이템과 아이템 카테고리 뭐지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왔고 아이템의 정보를 보았을 때 상품이 22,170개 그리고 결제값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이템 카테고리의 인포를 통해 상품 분류가 84개가 있으며 결제값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에서 결제값과 중복값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두 값 다 모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데이터를 머지를 이용해서 병합을 하였고 병합한 뒤 아이템 카테고리 네임에서 데이터 값들이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눌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의 경우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큰 범주로 묶어서 범주별 훈련 데이터 수가 많게 하여 성능 향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분류와 소분류로 추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로 대분류를 추출하였고 두 번째 요소로 소분류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추출한 대분류와 소분류를 라벨 인코딩을 통해서 숫자형 데이터로 수치 데이터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숫자 라벨링 후 확인 작업을 통해 멸값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라벨링된 컬럼만 모아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샵 전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정보를 통해서 상점이 6개가 있고 결제값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음, 그리고 샵 데이터 자체가 도시와 건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첫 단어가 상점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도시 피처로 새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점명이 유사한 4곳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4곳이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점 번호와 상점 이름을 각각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중복된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주었고 상점 이름의 첫 단어가 도시였다는 걸 알고 나서는 도시 칼럼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이 추가된 컬럼을 다시 숫자 라벨링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컬럼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불러올 때 입력된 데이터 문자열을 데이트 타임 객체로 변환해서 불러왔고, 인포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가 293만 5,849개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측값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또 중복값 확인을 통해 중복값이 6개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중복 제거를 같이 해주게 되었습니다. 일별 판매량과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수치형 데이터였기 때문에 박스 플롯을 이용하여 시각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스 플롯이 이 두 개 다 납작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상치 범위가 너무 넓게 나와서 박스 모양이 납작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판매량의 경우 1000 이하로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상치로 보이는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1000 이하로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가격의 경우에는 30만 루블이 넘는 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상치 중에 어, 제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상치 제거 후 데이터 시각화를 했을 때 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상품 가격이 음수인 데이터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템 프라이스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아이템 프라이스 값을 중합값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에서도 샵 아이디와 샵 네임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이 변경을 해주었으며 같은 곳으로 변경되면서 중복된 부분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 처리 후 남아있는 샵 아이디의 개수를 확인하였을 때 56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델링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맞는 매트리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단 테스트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샵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측지와 중복값을 확인하였을 때 모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점과 아이템의 개수를 파악하였으며 이것을 토대로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트 블락 넘버의 각각 샵 아이디를 모두 생성하였으며 각 상점마다 5100개의 아이템을 생성시켰습니다. 그래서 34의 열을 기준으로 병합을 하여 전처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룹이랑 그리고 병합을 맡은 김동석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본 데이터 프레임은 기존 원본 데이터를 전처리한 부분이었고, 네, 지금부터는 그 전처리한 부분을 병합하고 그리고 그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2015년에 11월 달에 대한 판매량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 앞서 전처리한 트레인 데이터를 불러온 후에 날짜를 찍어보고 저희는 이 PD 그룹프라는 데이트로 묶어서 월별을 만드는 값을 썼는데 그래서 앞서 이 데이터를 묶어주기 위해서 PD.to 데이터 타임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월별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샵과 아이템 그리고 데이터 블락 넘과 함께 아이템 CNT에 대한 합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값을 컬럼으로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리셋 인덱스를 통해서 컬럼으로 따로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 전처리나 아니면 그룹화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컬럼명을 바꿔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트는 나중에 쓰지 않을 데이터라 여기서 데이트를 빼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의 월별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그 월별 데이터로
앞서 만들었던 그 전처리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자의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온 후에 여기서부터 머지 작업이 들어가는데, 우선은 저희는 테스트에다가 트레인을 병합을 시켰는데, 이 병합을 한 이유는 우선 테스트에는 아이템이 있는데 트레인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째 그 모델로 저희는 학습을 할 목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인에 테스트에 없는 아이디는 트레인에서 제외해 준다는 개념으로 프리 테스트에다가 레프트를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병합 과정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했던 거는 반품 데이터가 마이너스 값으로 잡혔기 때문에 성 값에서 마이너스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판매량 개수를 파악을 해서 저희는 극단값 제거를 했는데 클립을 0부터 20으로 저희는 제한을 두고 CNT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헤드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값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따로 저희는 컬럼에 대한 타입을 줄이는 플로우를 거쳤는데 이 플로우를 거친 이유는 현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바이트에 비해서 타입이 너무 크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차후 모델이나 아니면 그 파일을 다룰 때 상당히 에러 사항이 많아 저희는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타입을 줄이는 플로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머지 트레인까지 뽑게 되고, 이 머지 트레인이 저희는 최종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메인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들어갈 플로우는 피처를 적용하는 플로우고, 저희가 만들었던 그 트레인 데이터에서 우선 값이 생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년과 월, 일을 넣게 되었고, 우선 코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리프레션을 써서 각 월과 연, 일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달 전만큼에 대한 피처를 저희는 만드는 함수를 짰는데, 이 이유는 통상 가격을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은 전달에 대한 가격이나 아니면 하루 전에 대한 가격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대한 가격에서 한 달 전, 아니면 2달 전, 3달 전에 대한 가격들을 볼 수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달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짜게 되었고, 우선은 아무 기준 없이 한 달, 그리고 개별로 한 달과 2달, 그리고 3은 분기, 6은 상하반기, 12는 1년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0에 각각에 대한 다 넘값이 붙게 되는데, 이 코드를 살짝 설명해 보자면은 이 데이터 블락 넘에서 i가 이 레그에 대한 저희가 정해준 이 레그에 대한 값으로 여기 i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 넘에 대한 데이터는 데이터 블락 넘의 1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이 찍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한 달, 2달, 그리고 3달, 6달, 12달 전 데이터가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조금 더 잡고 판매량 뽑아보자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는 그 판매량에 대한 평균값을 대표적으로 잡게 되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함수로 짜게 되었습니다. 함수를 짠 이유는 저희가 만드는 컬럼 자체가 코드가 중복되기 때문에 가독성 면에서 함수로 짜게 되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읽자면은 전체 월별 평균 판매량, 그리고 월과 가게별, 월과 아이템별, 월과 카테고리, 그리고 월과 상점 아이템, 월과 상점에 처음에 뽑았던 그 메인 그룹, 그리고 월 상점, 그리고 서브, 월 도시,
월 도시에 대한 아이템, 그리고 월에 대한 그냥 메인 아이템, 월에 대한 서브 아이템으로 각각에 대한 그룹화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 같이 현재 데이터 메모리는 많이 먹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면을 저희는 아까 봤듯이 이번에는 플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로트를 넣은 함수를 다시 적용하게 되었고 그 함수 덕분에 메모리를 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룹화된 데이터를 얻었으니 병합을 했습니다. 병합 과정에서 똑같이 저희는 함수를 적용을 해서 조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각각에 대한 트레인에 이제 머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기간이 1이고 그리고 누구는 1, 2, 3, 6, 12에 대한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데 현재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은 약간의 예시를 들자면은 옷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옷에는 패딩이 있고 그리고 수영복이 있습니다. 패딩과 수영복은 상하 반기나 분기로 뭔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옷 하나로는 분기나 겨울로에 대한 데이터를 뽑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준을 보고 저희는 데이터 블락 샵과 아이템에 해당하는 것만 이 데이터를 넣어줬고 나머지는 다 한 달 데이터만 저희는 적용을 해서 2015년 11월에 대한 데이터를 추측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에 대한 넌값에 대해서는 0을 넣어주게 되었고요. 지금 붙은 게 0이 다 붙은 게 보이고 저희 총 컬럼을 35개 정도에 대한 컬럼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메모리도 줄여주게 되었고 저희는 그 미래에 대한 판매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 GBM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담당한 김하율입니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라이트 GBM이란 그레디언트 부스팅보다 가벼운 모델링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XG 부스트에 비해 학습과 예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XG 부스트에서는 컬럼 네임이 동일하면 모델에서 에러가 발생하나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서는 잘 실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라이트 GBM은 리프 와이즈 그로우로 과적합의 우려가 다른 트리 알고리즘 대비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양이 적을 경우 과적합에 취약한 면이 있어서 데이터 양이 적을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라이트 GBM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해주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어떤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는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델은 훈련 데이터로 학습되어야 하며 검증 데이터는 학습 과정에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검증 데이터를 통해 모델이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일반화 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회 규칙 중에 월 상품 판매량을 0에서 20까지로 제한해달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수치에 따로 제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고 추후에 34번째 월간 판매량을 예측할 때 제한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랜덤 서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드 서치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하고 가장 좋은 조합을 선택하기 때문에 랜덤 서치보다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만 과적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랜덤 서치 같은 경우 제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지정된 횟수만큼 탐색을 합니다. 따라서 랜덤 서치가 그리드 서치보다 계산 비용은 적지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확률이 높아서 랜덤 서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랜덤 서치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넘리브스는 의사결정 트리의 입 노드 개수로 너무 크면 과적합을 유발하고 너무 작으면 과소적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55에서 1024 사이의 정수값 중에서 랜덤으로 이는 255에서 1024 사이의 정수값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학습 속도를 의미합니다. 너무 크면 발산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 작으면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수치를 설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설정하였습니다. 피처 프랙션은 각 트리를 학습할 때 무작위로 선택되는 특성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각 트리가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유도하여 모델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깅 프랙션은 설정한 값만큼의 샘플이 무작위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0.75, 0.8, 0.85는 그 샘플의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디폴트 값은 1로 되어 있는데요.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보통 0.5에서 0.8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낮을 경우에는 모델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깅 프리퀀시는 배깅이 적용될 빈도수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작은 값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정했던 샘플 비율로 이렇게 네, 설정했던 비율로 3번, 5번, 7번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 컬럼 와이즈는 이렇게 true로 설정하면은 컬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트 GBM은 컬럼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true로 설정하면 더욱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덤 서치의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 GB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LGB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 서치 CV는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CV가 교차 검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대해 교차 검증을 하고 그 결과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여기서 파라미터 디스트리뷰션은 위에서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분포를 의미합니다. CV는 교차 검증을 위해 데이터를 나눈 폴드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이 값을 증가시키면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지만 훈련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과 각 폴드의 크기가 작아져서 모델이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3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는 네거티브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RMSE를 음수로 변환한 값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벌보스는 2로 설정하였는데요. 이는 최적화 과정에서 로그를 출력하는 양을 조정하는 매개 분수를 의미합니다. 모든 로그를 보려면 이렇게 2를 설정하거나 일부만 출력하려면 1,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면 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N-잡스는 병렬 작업에 사용할 CPU 코어의 개수인데요. 저는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서 4개로 지정했습니다. N-이터레이션은 랜덤 탐색에서 시도할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의 수입니다. 이 값이 높으면 더 많은 조합이 시도되어 최적의 조합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너무 높은 값을 이용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5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후 X트레인과 Y트레인을 핏해 주어 랜덤 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조금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이에 맞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평가 지표를 의미하는 것은 RMSE로 설정하였고요. 랜덤 서치에서 추천해준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두 이거 훈련 및 검증 데이터셋도 다 설정하고 이렇게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트레인셋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설정한 훈련 데이터셋으로 하고 넘 부스트 라운드는 부스팅 반복 횟수로 1500번을 설정하였습니다. 밸리드 셋은 여기서 설정해 준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얼리 스탑핑 라운드는 150번 동안 성능이 향상되지 않으면 학습을 조기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테고리컬 피처는 피처들의 인덱스를 저장한 리스트이며 벌보스 이밸류에이트는 100으로 설정했는데
학습 중 모델의 손칠값 출력 간격을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은 이렇게 0.67, 0.86 나왔는데요. 우승자 코드가 0.75였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과적합이 일어났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0.72, 0.87, 그 다음 조정을 했을 때 점점 수치가 올라가면서 과적합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제가 랜덤 스테이트를 추가한 것인데요. 랜덤 시드를 설정하는 매개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 값을 고정하면 랜덤한 요소에 대해서도 학습 결과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비교할 때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훈련을 거친 다음에 잠시만요. 똑같은 게 들어왔네. 훈련을 거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X 테스트 이제 이 결과를 X 테스트를 0에서 20까지의 값으로 클립을 해준 다음에 예측 모델을 돌리고 그 값을 저장하고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XG 부스터를 통한 이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XG 부스터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어떠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기서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할 때 먼저 저희가 X 트레인과 Y 트레인은 저희가 기존에 예측을 해야 될 데이터의 34개월만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전부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파라미터를 입력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이 파라미터에 관한 이제 모델링 작업을 돌리게 되는데, 그리드 서치가 이제 랜덤 CV와 다른 점은 랜덤으로 추출하지 않고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다 일일이 돌려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더 정확한 예측성을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그리드 서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런 세세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값들은 이제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트리의 최대 깊이, 이제 가중치에 곱해지는 값, 학습할 트리의 개수, 이제 가중치의 최소 합계, 이제 트리에 사용되는 뭐 퓨처 샘플링의 비율, 그리고 뭐 트리마다 사용되는 일반 샘플링의 비율, 이제 가지를 나눌지 말지 결정하는 손실의 최소값, 감소값, 뭐 이제 그리고 규제, 이제 에런 규제와 이제 L2 규제, 그리고 가중치 크기를 제어하는 여러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파라미터에서 저는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넣으면은 이제 시간이 저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의 저희가 이제 가중치를 좀 높이고 이제 그 뭐냐 과적합을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과적합을 낮출 수 있는 파라미터 위주로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이런 5번의 총 파라미터 세팅을 돌려서, 그래서 제일 낮았던 이 파라미터 그리드 셋 4번을 채택을 하여 이 방식으로 XG 부스트 모델링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XG 부스트를 통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모델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부스팅 모델은 이전에 약한 모델을 다시 다음 모델로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순차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링입니다. 이제 XG 부스터가 기본 그레디언트 부스터와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2 규제인 리치가 기본 값으로 이제 1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XG 부스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과정을 거치고 트레인은 저희 이제 퓨처 세일즈 데이터를 사용하고 테스트는 이제 일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트레인 컬럼에는 총 35개의 컬럼이 있으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데이트 블럭 넘을 33 이전과 33 그리고 34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트레인 그리고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X 트레인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아이템 원스를 드랍을 아이템 제외한 나머지 모든 컬럼을 사용했으며 원스만 넣어서 이제 Y 트레인을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위 이제 파라미터는 저희가 아까 이전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나왔던 값들에서 이제 세세하게 한번 조정을 해봐서 이제 돌린 결과이며, 이걸 모델을 핏시켰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인 값에 대한 이제 RMSE와 이제 밸리데이션 간의 이제 RMSE가 이제 두 가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제약이 안 걸려 있는 경우에는 제약이 이렇게 그 얼리 스타팅 라운드를 통해서 이 RMSE 분석 예측에 이제 제약이 걸린 상황이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며, 밸리데이션이 Y축이 이제 가장 낮은 값을 찍고 나서 20회 동안 그것보다 더 이제 낮은 값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강제적으로 이제 종료를 시키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RMSE 값을 뽑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얼리 스탑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이 이제 낮아지다가 다시 RMSE가 올라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과적합이 점점 다시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기 종료를 시키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XG 부스트의 모델링 결과에 대한 그 각 피처들의 중요도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플롯 임포턴스에서 타입은 이제 웨이트로 이제 디폴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돌리면서 그 피처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그거에 따른 이제 중요도가 부여되는 것으로 저희의 피처들에 대한 이제 중요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시각화를 찍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파일을 이제 서브밋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캐글에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값들을 모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0.99457이 나왔던 이 서브미션 값이 저희 이제 XG 부스트의 가장 최소값이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라이트 GBM과 이제 XG 부스트에 대한 좀 분석을 통해서 어떤 모델링이 저희한테 더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 검증한 결과, 이제 라이트 GBM에서는 이제 밸리데이션 RMSE는 0.87로 나왔으며 최종 제출값은 0.95로 나왔습니다. 또한 XG 부스터에서는 밸리데이션 RMSE는 0.86이 나왔지만 그 제출 결과값에서는 0.99로 이제 훨씬 더 높은 값이 나와 이제 저희는 라이트 GBM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아쉬웠던 점은 이제 기본적인 피처를 추가하는 것 외에 다른 피처를 추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한 부스팅 모델에서도 이것 외에 캣 부스트도 있고 스태킹이란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모델들을 더 적용해 보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 두 수치를 봤을 때 다들 과적합이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울 수 있었으며, 모델링에 대해